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저출생 김도영이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러 여러분들 또 9시에 찾아뵙습니다. 몸살 걸린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다음 주 만기주를 앞두고 나서 일단 여기서 진정됐으면 하는 저출생의 바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또다시 힐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연구 결과들 많이 찾아오고 있죠. 제가 찾아오는 건 아니고 우리 메인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작가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김혜린 작가님이시고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특히 저에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데 아무리 가꿔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비용, 노력을 하는 것보다 딱 하나 있다네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승천하는 방법 딱 하나 있죠. 그렇죠. 주식 승천지구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거겠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많은 비용, 노력 없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 보니까요. 바로 계속 허허허허 웃어주면 된대요. 진심으로 나오는 부분이든 아니라고 하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웃음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동안과 좋은 모습, 이렇게 멋진 모습을 계속 이쁜 모습을 선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음을 찾고 싶으신 분, 그리고 사랑이 고프신 분, 씁쓸합니다. 제 얘기 같은데요. 저도 오늘 더더욱더 웃어보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더 웃으시고요. 힘드시죠? 힘내보자고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한 다음 주는 웃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주식승천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전략으로 웃음을 대신해서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외국인들 이번 주 한 주 내내 압박 카드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이번 주를 한 주의 시황관을 마무리를 대박 플러스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속에 19.17포인트, 특히나 삼성전자의 우선주 압박 부분 블락도 나왔었죠. 그래서 1984.87포인트로 위축되면 2000포인트가 깨지면서 마감하는 모습.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셀트리온이 단기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기간발 압박 카드와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4.91포인트 하락 마감한 515.7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현재 1060원대 부근에 대해서 개입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의 급등락을 반복하지 있지 않고 있는데요. 금일장 3.5원 상승 마감한 1064.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잠시 뒤에 금일 방송국에 오신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시장의 전략이나 시황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주쌤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우리 멘토분들의 성적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어제는 그래도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 개별 중소형제 급등도 좀 나왔습니다. 선방을 하다 못해 더 플러스권으로 들어왔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매수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 시도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한 멘토당 최대 포트폴리오 종목은 5종목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볼까요? 그래요. 첫 번째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아미코젠이 금일장 5%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 속에서 마이너스 4.4%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들어오긴 했지만요. 금일장 한국카본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들어오면서 플러스 수익률 0.2% 강보합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RF텍을 포함해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쓸쓸한 1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명예전당 나홀로 있는 우리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이브존 IS가 금일장에서도 3.19%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9.6%를 기록하겠고요. 바른전자가 전략이 지금 바뀝니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460원에서 바른전자가 1,73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손절가 역시 1,265원에서 이익 실현가죠. 왜냐하면 매수가가 1,31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1,340원 이익 실현 가격으로 손절가를 올립니다. 익절가인 1,330원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바트까지 보유 의견 주셨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교수님의 요즘 이라이콤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3% 상승 마감하면서요. 역시나 19.1%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겠고요. 메가스터디가 좀 아쉽습니다. 금일장에 손절가인 72,0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6.3%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 그래서 세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스피 100종목에 대해서만 편입을 시도하고 운영 탄력을 하겠다라고 당당히 밝히셨는데요. 금일장 우리금융이 2.04%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현재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두산엔진이 이제 포트에 분명히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금일장 캠트로닉스가 다시 3.85% 상승 마감하면서 4.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자신의 원칙을 당당하게 세우고 계시는 분인 것 같네요.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휘닉스 소재가 금일장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현재 일단 이익 실현을 확정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3.4%로 어제 매도 의견과 함께 수익 실현 관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수익 3.4% 확정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추후에 대신 휘닉스 소재는 재매수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우리 이드코 멘토랑 잘 멘토링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네요. 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와우, 어제 하리몰딩스 그 모습이었는데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22.6% 당당히 기록하고 있겠고요. 성도 ENG가 금일장 3.27% 빠져나가지는 못했네요.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되겠지만 약순실 구간이니까 보유 의견 주셨고요. 리드코프가 금일장에 6,500원에 편입이 되면서 3.52% 상승 마감하는 속에서 수익률 4.2%를 기록하면서 5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나 믿고 가보자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 SDI와 애경유화가 금일 장중에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저희 원칙이죠. 터치만 해도 바로 손절 처리가 되는데요. 애경유화가 아쉽게도 2.5%의 수익률을 손실로 기록하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고요. 삼성 SDI 역시 16만 8천원을 터치하면서 5.1%의 손절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벽산이 18.8% 수익률 기록하면서 나머지 하나케미칼과 에버다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에버다임은 7,500원에 편입 성공했네요.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원익 IPS가 금일장에도 2.33% 상승 마감을 하면서 10% 종목을 성화이텍 이후에 다시 한번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 포트에 꽉 차있네요. 이호열 멘토의 포트에 확인하고 나서요.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한국가스공사가 유틸리티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2.1% 상승 마감하면서 7.5%로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이 19.1%로 당당히 2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 18.8%, 이드코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바짝 추격하면서 4, 5위권을 달아오고 있습니다. 1위는요. 정재훈 멘토의 하리몰딩스가 22.6%로 당당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를 기록하면서 금메달 기록하고 있네요. 네, 자,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온 우리 멋쟁이 오빠 부대 오신 것 같습니다. 제 왼쪽 편에는 최명성 멘토,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젊은 오빠 우리 이호열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오빠시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두 분 이번 주 상당히 어렵게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웃으면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장하고 시황관 좀 읽어주시죠. 2월 멘트. 네, 최근에 추세가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는데, 외국인의 뭐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조금 그 매도의 강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 오늘 또 한 2,7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이 항상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또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뭐 61선까지 거의 지금 하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0선을 하회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오늘 뭐 이런 외국인의 어떤 매도 속에서 시황은 좀 좋지 않았지만 또 매수가 들어온 업종군도 있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또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재차 반등을 한다든가 신고가를 낸다든가 이런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는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공업 조선주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미포조선을 강력하게 얘기했던 정동 멘토와 예병군 멘토 갑자기 생각이 좀 나네요. 오늘 신고가였었죠. 다른 중공업주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네. 이장님. 네. 요즘 종목 계속 매일 뒤지시잖아요. 예. 어때요? 시장 분위기는 좀 위축되어 있는데 좋은 종목군들 많이 나오나요? 예, 좀 요즘 보니까 이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요즘 좀 많이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주말이기 때문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행복을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 많이 뽑아왔습니다. 근데 좀 힘든 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 어차피 주식도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멘토들이 좋은 종목 많이 가져왔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두 분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이제 만기주에 들어오기도 하고, 종목 쪽을 집중하다 보면 만기가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음봉밖에 안 보였거든요. 최근에 보면 또, 다음 주는 양봉 좀 만들까요? 저는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예, 왜냐면 그 7월부터 외국인이 지금 14조 9천억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해봤자 파는 거 별로 매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그 60일선에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침체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침체되지 마시고요.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는 충분히 반등 자리에 왔고 또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빠졌을 경우에 자신있게 다음 주에 매수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멘토는요, 네. 다음 주, 이번 주 사실 음봉, 시퍼런 건 솔직히 안 좋아요. 빨간 게 좋거든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외국인이 매수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 다만 그동안에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뭐 사실 그동안에 매수한 거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공백을 기관이 메꿔 주느냐가 상당히 좀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연기금을 저희하고는 특별히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특징적인 것이, 오늘 연기금이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투신권이 사실 그동안 계속 환매를 하다가 이제 2,000 이하로 내려가니까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그런 공백을 메워주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2월 멘토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오늘 이제 투신 쪽에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있는 애도 있고 네. 위쪽에 상단에서 눌렸다가 지금 다시 갈 준비하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으로 좀 집중해서 매매하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지금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좀 특징져서 지금 지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약세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기엔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지금 개별 종목별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군에서도 조선주라든가 또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종목 쪽의 대응이 상당히 이런 기간을 좋게 좀 꾸려갈 수 있는 좋은 그런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시황과 다음 주 양봉이라고 합니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원익 IPS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10% 수익률 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원익 IPS는 계속 스토리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 이제 스토리가 변했거나 또 어떤 수익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익 IPS도 약간 고점 부분 9,250원까지는 찍었다가 이제 다시 밀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관 외국인의 매매가 활발한 그런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21선을 좀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보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화이텍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성화이텍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뭐 사실 그 부품주 중에서는 역시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한일이어라든가, 또 평화전공이라든가 또 이런 성화이텍 전체적으로 부품주들이 좋은 그런 흐름이고요. 특히나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거는 외국계 매수입니다. 외국계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는 상황이죠. 오늘도 사실은 외국계에서 3만 주 이상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8,000원까지 계속해서 고고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대 HCN. 최근에 상당히 의미가 좀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네, 현대 HCN은 이제 제가 포트를 좀 구성할 때 역시 이제 경기민감주들을 좀 넣으면서 또 현대 HCN은 좀 내수주거든요. 그래서 또 경기민감주가 주춤할 때 또 좋은 그런 내수들,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가면서 또 내수주들의 반등이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현대 HCN은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관점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외국인들은 매수가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역시 5,000원 이상의 주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옵트론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은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부품주들이 그래도 연말로 가면서 조금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역시나 시장에서는 또 시장이 또 약세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 그동안에 사실 많이 물려있던 매물들의 차익 매물을 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저점권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분명히 실적에서는 분명히 좋은 그런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 관점에서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얼멘토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는 두 종목, 반도체 장비 관련 쪽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가 좀 있었고요. 현대 HSN 같은 경우는 SO 사업 쪽이죠. MRO 사업 쪽에 붙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대체 쪽으로 CJ 헬로비전과 함께 움직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옴트랙 같은 경우는 실적 좋다, 좀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에 맞습니다. 우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그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2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틀 전부터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과 겨울철에 우리가 가스 난방을 많이 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력도 오늘 좀 많이 원자력주도 많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경기 방어주도 되고요. 이렇게 시장이 약세일 때는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 뭐 그런 종목이 많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과 아울러서 가을 겨울철에는 이제 많은 가스를 떼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현재 55,000원대에서 6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 주고 가는 상승 추세인데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어제 한국전력을 추천했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오늘 그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25% 증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풍력주도 있는데 사실 그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지금 그런 에너지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원자력을 계속해서 만들고 또 전기세도 싸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전력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있는데요. 한 종목은 파트론인데 IT 부품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을 하고 회사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트론 CEO가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이고요. 삼성전자 회장 비서실 기획이사님 그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모든 기술력을 모두 꽉 깨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거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영업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해년마다 더블로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6% 정도 밀렸는데 오늘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페코가 있는데요. 스페코는 방위, 그러니까 대형 군함의 안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좀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 중국과 일본의 다우다이 센카쿠 군도에 마찰이 있을 때마다 상한가가 보통 두세 개씩 나오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과 우리 남한의 무슨 정상회담 뭐 그런 소식도 있고요. 다음 주 그 화요일에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약한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뭐 거래량도 없고 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차분히 들고 계시다 보면 좀 이슈가 있을 때 남북 간 이슈라든가 중국과 일본의 이슈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명토마토 리포트를 좀 보면요. 안정적인 이 유틸리티 관련 쪽에는 두 종목이 딱 하고 기둥뿌리를 좀 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재료주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종목이 파트론과 함께 스페코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요. 가족분들의, 샘플러스 가족분들이죠? 네, 제 가족들보다 샘플러스 가족분들입니다.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일 것 같은데요. 종목 발견, 봤다, 찾았다, 신봤다 시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 분 다 다음 주에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양봉일 드리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정확하게 명확히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황관들을 좀 봐야 될 거거든요. 이월 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 궁금해요. 다음 주에 희망 양봉, 장대 양봉 제대로 뽑아주는 내용이었으면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조선주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성과 상승 기대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22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0.25포인트로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22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에 동결기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만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만이 외국계 매수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옥석 가리기는 저희 주식 승천이 함께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2월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이에 맞서는 우리 최명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언급해 주시죠. 삼성중공업입니다. 아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 12통화정책회의에 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긴급한 단행이 됐을 때 시장에 호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에 팔아라 또는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위축이 됐었는데 오히려 우리 중공업 쪽에는 호재가 되는군요. 유효 멘토. 네, 일단은 뭐 그 유럽 선사들이 좀 많죠. 유럽 쪽에 어떤 그 수주들이 좀 많은 부분인데 역시 금리 인하가 사실 예상이 좀 안 됐었는데 금리 인하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 유럽은 뭐 실업률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역시 경기에 대한 확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금리 인하는 어쨌든 조선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선사들이 뭐 대출 받기도 좀 용이하고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특히나 올해 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인포조선이라든가 사실 올해의 어떤 목표치를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주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나 그 이런 부분 사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선주들이 저도 시즌2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편입을 했었는데 네. 사실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조선주가. 근데 다시 한번 아직은 좀 살아있지 않나라는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반등 흐름들. 특히나 이제 현대인포조선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정말 매도세로 일관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매도하는 속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선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명성 멘토. 네.
삼성중공 터피로즈만 해주셨는데 네. 유럽발 호재 계속 지속될 수 있나요? 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유럽이 어느 정도 작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자본의 돈의 그 쪼달림에서 어느 정도 풀어졌고요. 이제 경기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렇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주가 세계적이거든요. 거의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선박금리에서 금리를 조달해서 선박 금융을 해서 이제 배를 수주를 받고 그런 형국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럽 경기가 살아날 때 가장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그동안 많이 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한 15% 20%씩 밀렸다가 요 근래 3, 4일 지금 외국계라든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 멘토가 그 토픽을 잘 잡아오셨는데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뭐 삼성중공업은 제가 뭐 시즌3 때 추천을 좀 드렸던 그렇죠. 종목이고요. 사실 그 대동소이해요, 사실은요. 지금 이 조선주가 저희가 토표를 좀 들고 나왔는데, 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탑3, 빅3거든요. 그렇죠. 좋은 흐름인데 사실 이제 오늘 원래는 현대해포조선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네, 현대해포조선이 좀 신고가고요. 사실 지금 흐름에서 물론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사실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관점이었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현대해포조선의 대주주가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현대사무중공업의 대주주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그런 수혜도 분명히 현대중공업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조금 너무 그 달리고 있는 현대해포조선에 비해서 현대중공업을 한번 이제 갖고 놓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다시 한번 조선주 사실 버리나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사실은 매수하는 업종이 다시 조선주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조선주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런 수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시장 얘기하시죠. 저는 이제, 저도 오늘 현대 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을 우리 이월 멘토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삼성중공업으로 돌렸는데, 네. 이월 멘토는 그럼, 현재 대장주는 현대 미포조선이거든요. 네네. 계속, 이 조선주가 계속 우리나라 그 주도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는 한때 주도주를 했습니다.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 확실히 조선주가 주도주였고요. 운수장비 쪽이 같이 주도주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차익 매물을 분명히 내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 생각엔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 빅3는요. 그리고 현대해포조선이 지금 가장 세게 치고 나가는데 그것은 빅3는 사실 지금 보면은 플랜트 쪽이 또 돼 있어요. 사실 그동안 그 조선 쪽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플랜트도 상당히 좀 병행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현대해포조선은 오로지 선박에만 좀 올인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현대해포조선이 좀 더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선주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기아차는 한 10%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요. 그럼 현대 미포조선을 보면 두 달간 쭉쭉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그럼 현대 미포조선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 계속 쭉쭉 상승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일단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외국인의 매수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끌어올린 세력들이 사실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런 하나의 단서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현대해포조선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현대해포조선을 제외한 빅3는 지금 반등 관점에서 보시고 현대해포조선은 계속해서 신고를 쳐주는지가 일단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개인들이 사실상 그
그 조선주에 많이 물려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언론에서 조선주가 대장주다, 뭐 주도주다 해서 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많이 샀는데 당연히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원금 가까이 왔지만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은 약간 손실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속 개인들은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 조선주는 그 실적에 비해서 수주에서 좀 많이 움직였어요. 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실적만 가지고 사실 추가로 크게 뻗어나가기는 제 생각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 수주가 굉장히 좋고 올해 목표치를 다 넘어섰기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에서의 상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어느 정도 달렸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수급 쪽에서 우리가 키를 찾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역시 매수 여부 또는 기관의 매수라든지 수급에서 오히려 답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을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줄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현대 미포조선이 일단은 그 계속 상승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종합지수가 2000, 뭐 2300을 말하시는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쭉쭉 끌어주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이 끌고 갈 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솔직히 그 계속 저도 좀 상승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자, 앞에서 최명석 멘토님께서 좀 아픈 마음을 좀 얘기했어요. 개인 투자분들은 상당히 고점에 추격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권에 지금 손실 구간에 이러지저러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중공업이거든요. 지수는 지금 떨어졌고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과연 여기서 지수가 만약 우상향으로 산타 랠리를 하고 연말 랠리까지 간다면 네. 중공업이 주도 업종으로 갈 수 다시 한번 부활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주도 업종까지 나가기에는 저는 물론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수주 모멘텀에 대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졌어요. 솔직한 네네, 얘기로. 네네. 그래서 지금 다만 지금 이런 그 주가 조정기의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이라는 단서를 좀 달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명석 멘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금리를 인하했고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유럽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그 수주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많이 수주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주도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업종이 딱 두 개였어요. 바로 중공업과 화학이거든요. 기대감으로 오른 거 아닌가요? 사실 실적이 이월멘토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실적은 아직 턴어라운드 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면으로만 본다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에서 올라간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대신에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꿈을 먹고 사는 거고요. 계속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매출이 앞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또 기조, 더군다나 유럽에서 금리 인하까지 나오는 기조는 굉장히 좋은 또 성과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지표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표 속에서는 계속해서 수주라든가 실적이 좋게 나올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수급이 좀 거기다 기름에 불을 부어준다면 굉장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분명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나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최명석 멘토는요? 네. 저도 이제 좋은 쪽으로 보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 시장도 그렇고 종목이 쭉쭉 좀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루에 매일 2,000 종목을 돌리니까 어느 정도 그 종목의 흐름이라든가 시세 파악은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그러니까 다행히 그 현대 미포조선은 계속 상승 추세니까 다행이지만 삼성중공업이든 현대중공업이든 어느 정도 수익이 5%든 10%든 나면 일단은 절반 이상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분명히 물려 있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중공업 보면 개인들이 한 4만 5천 원대 많이 쫓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3만 8천 원까지 내렸다가 다시 이제 4만 원 왔는데 그래도 한 10%에서 12%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 계속 신고가 갑니다. 떠들어도 일단 처음에 사셨던 4만 5천 원을 돌파해서 한 4만 7천 원이나 8천 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대중공업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네. 현대중공업도 거의 뭐 고점에서는 28만 5천 원 이 근처에서는 개인들이 다 지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다 지금 25만 원 가서 한 15% 정도 손실이 났다가 이제 상승 추세인데 이 종목도 물론 이제 주식이 꿈을 먹고 지수가 또 2,300 간다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이 주식이 28만 9천 원을 돌파해서 한 30만 원 정도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좋은 실례를 들겠는데요. 한 3주 전에 강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제 회사원인데 전 재산을 여기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현대중공업에다요. 현대중공업에다가요? 예, 그래서 제 도표를 한번 제가 이제 실감나는 경험을 했으니까 예, 그 차트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건 듣기 쉽지 않아요. 예, 이분이 오셔서 이제 강연의 장소에 오셔서 분명히 이 주식은 전고점 33만 원까지 간다.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33만 원 분명히 갈 수 있느냐 하길래 아니 갈 수는 있지만 현 주가를 봐라. 29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일봉상 전고점을 전 고점을 넘어서 29만 원 어느 정도 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29만 원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아니 33만 원 간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좀 논쟁을 벌였는데요. 나도 선생님 종목이 33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챙겨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현실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제가 강연이 끝나고 어디 갔다 왔는데 회사에 음료수가 한 박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저는 이제 29만 원을 고집했고 그분은 33만 원을 고집했는데 29만 원을 갔다가 떨어지니까 뒤도 안 보고 팔았답니다. 그분이.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이제 음료수를 한 박스 이제 가지고 왔는데 저는 뭐 한 5천 1억 산 줄 알았더니 뒤로 10억을 샀대요. 그래서 그분은 저 때문에 좀 대박을 맞지 않았나. 좀 음료수 한 박스는 좀 경미한 것 같은데 소 한 마리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분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절반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꿈도 좋고 이상도 좋지만 수익이 났을 때 챙겨야 고쓰고 그게 우리 그 개인들이 꼭 지향해야 할 주식 투자자의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현대중공업이 뭐 33만 원, 40만 원 더 가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28만 5천 원대 사서 많이 물려 있는데 어느 정도 한 29만 원이나 30만 원 갔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고점에 손실 구간으로 들어와 계시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좀 기다려서 올라오는 반등을 보자. 대신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지는 말고 짧게 끊어내고 나와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이열 멘토는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뭐 신규적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그 외국계에서 특히나 이제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을 했단 말이죠. 조선주가 상승을 했고 매수도 유입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나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충분히 단기적인 그 흐름들에서 베팅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그런 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시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매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는 분명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고요. 네. 아직은 실적이 받쳐주지는 않았지만 원래 조선주 자체가 수주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너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수주가 계속 좋단 말이죠.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최근에 이 매매 형태를 좀 보시면 굉장히 외국인을 휘둘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조선주가 계속 뻗어갈 것 같았는데 현대인포조선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크게 매물을 한번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빅3 종목은 전고점을 뚫어야지 그건 확실히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좀 보는 주도가 잡힌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단기 반등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현대인포조선 정도가 지금 신고를 쳤기 때문에 눌림목에서도 다시 한번 올라가서 힘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결국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직전 고점 최근에 만든 고가를 뛰어넘어야
주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지지부진한 코스피 장세 속에서 다시 한번 먼저 선조정을 받은 조선주가 담을 기회인가라는 주제였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이호열 멘토는요, 아직 조선주 살아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적에 대한 모습은 수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탑픽 종목, 현대중공업을 얘기했지만 주도가 가려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최명호 멘토는 이해 부분에 탑픽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기술적 반등을 반드시 노릴 수 있는 자리 위치임에는 불과하다. 하지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와 저희가 같이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일장 승천주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호, 내일장 승천주로요? 역시 요즘 이씨와 다른 종목군들이 포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호열 멘토는 파인 디지털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성 멘토는 한정기술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파인 디지털. 최근에 승승장구하는 실적의 내용들이 상당히 여의도 시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같은데요. 이호열 멘토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 디지털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사실 급격하게 좀 빠졌었습니다. 그동안 한동안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실 10,000원대가 넘어갔었죠. 가장 아주 뜨거웠던 핫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급락을 보이면서 뭐 5,000원대까지도 좀 빠졌던 종목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의 의무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급하게 올라갔다가,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포화 상태, 또 이제 많이 이제 어느 정도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파인 디지털은 이제 그 해외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블랙박스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될 거로도 기대가 되고요. 또 올해 초 중국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바닥에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5,000원 선도 한번 깨지면서 굉장히 수급적으로 힘든 모습이었지만 역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회사 자체가 파인 디지털은 굉장히 뭐 자산 가치라든가 실적 가치가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알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7,000원 선의 어떤 저항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뭐 길게 봤을 때 또 내년에 어떤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최근에 급반등을 했다가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약화되면서 약간 눌림목을 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내면서 상승 지도를 보여주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종가 무렵인 6,500원 선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적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주가 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선절가는 역시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21선 부근에 6,000원 선이 중요하고요. 선절가는 5,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파인 디지털 그래요. 최근에 저도 사실은 실적에 도움 많이 줬습니다. 네, 집에 있는 뭐 제품들을 거의 다 파인 디지털 거를 처음에 좀 많이 썼으니까. 자, 이에 맞습니다. 최명성 멘토. 지금 이미 포트에 한국가스공사가 있고요. 한국전력이 있는데 한전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포트에 유틸리티 종목군들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전기술은 에너지 시설 및 서비스 관련 회사입니다. 그 대주주 지분이 한국전력 76%인데요. 사실상 그 한국전력의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소화력 발전소의 설계, 발전 설비,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은 한국수력자원이 발전하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으며
있고요. 미국, 중국 등 해외 원자력 발전소 설계 사업도 기술 인력 지원역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이 보면 요즘 해외 많이 우리가 원자력을 따로 가는데요. 수주를 따로 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영합니다. 유불도 4,990%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제가 도표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한전기술에서 하는 게 주요 사업용이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또 환경 설비라든가 건설 및 사업 관리 및 변전 설비도 하고요.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성능 개선 및 수명 연장 등이 하는데 한전기술의 기술은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으로 지금 수출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소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하면 그냥 뭐 옛날 공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그 공원 같죠. 멋진 그 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산이 있고요. 바닷가도 있는데 이렇게 요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요즘 한국의 원자력이 아주 그 멋지게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원자력이 가장 전기세가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자력을 지금 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으니까 무인도에 좀 많이 지어서 우리 한국에 또 전기를 좀 많이 국민들이 값싸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게 도표입니다. 그 한전기술의 재무제표인데 참 놀랍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보면 5,800억이 2011년도는 6,600억, 2012년은 7,8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120억이 2011년도에 1,300억, 작년에는 1,500억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보면은요. 네. 네,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한전기술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전에 그 7만 원대 있다가 이럴 때 그 유언비가 하나 나왔어요. 그 민간업체에서 원자력을 절반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전기술, 한국전력 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미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원자력을 쓰지 않으면 지금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전기세를 3배 이상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기세를 과연 3배 이상 냈을 때 그걸 이해할 만한 국민이 과연 몇 명 있을까? 또 이제 기업에서 현재 전기세를 3배 이상 내고 과연 사업을 할 만한 기업이 몇 기업이나 있을까?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요, 현재 그 57,900원인데요. 매수가를 이 근처에서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전에 그 7만원에서 이제 이렇게 급격히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7만원까지 다시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이니까요. 뭐 요즘 이번 주에 장이 안 좋았는데 충분히 한전기술이라든가 한국전력 경기 방어주의자 비전이 보이는 회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 들었고요. 한전기술 굉장히 궁금한 그런 기업이었고, 최근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 좋은 정부에서 이제 계속 원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태고, 특히나 이제 수급에서 좀 최근에 보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 특히나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오는 흐름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예,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냐면 사흘 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신문을 몇 가지 봤는데요. 미국과 프랑스도 이미 원전을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25% 더 늘리기로 예약이 됐다입니다. 예정 발표가 됐는데 원자력을 능가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 도표를 보시면 기관이 그동안 판 건 사실입니다. 그 기관과 금융투자, 뭐 외국인도 팔았는데요. 오늘 이틀 전부터 기관과 보험 투신이 다시 사들어왔고요. 그동안 그 악성 루머 때문에 이렇게 약간 한 25% 정도 하락했는데 충분히 이제 루머가 잡혔고 정부에서 예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상승한다고 봅니다. 최현정 대표님. 네. 그 방금 얘기하신 H모 신문보다요. 네.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속보 제일 빠르고 경제로 제일 빠르게 올라오는 거 업로드. 네. 그렇습니다. 진짜 테스트 때부터 제가 처음에 저도 그 얘기 듣고 에이 설마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제일 빨라요. 예. 경제 쪽으로는 제일 빠르니까 H신문 보지 마시고 네, 서울경제신문 보셨으면 저 좋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원자력 계속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날 10월 14일 날 무슨 루머 돌면서 그렇게 하락하고 단기 급반등. 수급적인 측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력 관련된 정부 공사기관들은 어쩌면 저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원천적으로 원자력 포기하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정기술과 그리고 우리 파인디지털에 대한 흐름까지 다 짚어보았고요. 좋은 종목 월요일 날 잘 편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겠죠? 네, 바로 이번 주 내일 모레입니다. 연말 이제 여러분들 승부 보셔야죠. 연말장 승천주로 우리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 1위들끼리 붙었습니다. 불꽃 튈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대구역에 있는 대우 테크노파크 벤처센터에서 무료 강연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도 개인적인 부분을 찾아뵈러 가니까 인사드려 가니까 오프닝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우리 이호열 멘토, 최명석 멘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주말 힐링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